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3D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년이 바뀌는 시즌이 되어 가나, 졸업 입학 시즌이 다가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쓸만한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D 그래픽 작업용으로 노트북을 추천해주는 영상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이런 영상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3D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그래픽이라는 대명사 아래 모여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직종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다르죠. 실제로 기계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티아나 프로이를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XUG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NCS나 솔리드웍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갈라지죠.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3D 맥스를 쓰실 거고, 거기다가 루미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V-Ray라든지 이런 거를 플러그인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거고, 외장 건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3D 맥스 쓰실 거고, 거기다가 CAD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라이노라든지 키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프로그램들마다 특성도 조금씩은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은 또 높은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고, 어떤 것들은 그래픽보다도 CPU가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일맥상통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좀 큰 줄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게 초급, 중급, 고급 사용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대로 나눈 부분인데, 초급 사용자, 중급 사용자, 고급 사용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숙련도를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초급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입문자라고 볼 수 있죠. 관련 학과에 진학 예정이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로 프로그램을 배운 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중급 사용자는 어느 정도 숙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을 했고,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 이상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고급 사용자는 프로그램들을 직업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문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제가 나눈 거는 설명을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급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입문자, 내가 지금 이런 쪽으로 배워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아니면은 지금 배운 지 3개월 이내라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그렇게 높은 스펙의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CPU라든지 그래픽 메모리를 생각했을 때,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초급, 중급, 고급이든지 간에 무조건 16기가 이상을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웬만큼 높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메모리는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i5H 버전 이상, 그 다음에 AMD는 라이젠 4세대로 R5 4600H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무거운 프로그램을 굳이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U 버전을 이제 초급자들 같은 경우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i7 U 버전, 그리고 R7 U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픽카드는 있어줘야 돼요. 만약에 U 버전을 사용하신다면은 MX350이나 MX450 그래픽카드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H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최소 GTX 1650 Ti급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가진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제품은 이런 것들이 있죠. 초급 사용자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보급형 제품으로는 터프 시리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5 4600H를 가진 제품을 보시면 그냥 무난할 듯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50 Ti 정도면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하시고 연습을 하면서 배우기에는 충분하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15.6인치 제품으로는 FA506II, HN195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듯 하고요. 동급 사양의 17.3인치로는 FA706II, H7211 제품이 있습니다. 17.3인치는 모니터가 커서 프로그램 구동 시 넓게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휴대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사이즈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듯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높은 사양이 아니고 막 게이밍스러운 그런 제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젠북 중에서 사양이 조금 높은 UM433IQ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젠북의 경우는 고급 사용자들 중에서도 메인으로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급이 있고 서브로 사용할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중급 사용자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급 사용자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뭐 한 3학년, 4학년 정도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지금 내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조금 쓸 줄 안다. 그리고 이력서에 내가 이거 나 이 프로그램 쓸 줄 알아요 라고 한 줄 정도는 적을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흔히 말하는 숙련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분들은 웬만큼 프로그램들을 좀 높은 사양대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낮은 거를 하시면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느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양대가 높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로 따졌을 때는 지금 1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 i7 10750H 이상, 그 다음에 조금 높이 간다면 10875H까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AMD로 봤을 때는 R7 4800H나 4800HS 이상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GTX 1660 Ti 이상 RTX 2060까지 가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있겠죠. 중급형 중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은 가장 무난한 게 아마 ROG 스틱스 G712LU EV019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 i7 1075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은 GTX 1660 Ti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17.3인치의 모니터에 색지연율도 NTSC 72%로 상당히 우수한 모델이고요. 그냥 무난하게 인텔 제품에서 사양이 조금 좋은 거를 찾으시면 딱 선택하기 좋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급형 제품 중에서 성능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프 A로 FA506IV HN303 모델이고요. AMD R7 48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도 RTX 2060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래픽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V-Ray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레이트레이싱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도 동급 가격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모니터의 색지연율이 NTSC 45%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MD 제품들 중에서 색감이 많이 좋은 제품을 찾으시면 추천해드릴 만한 모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피러스 GA502IU AZ063이고요. R7 4800H에 메모리도 32기가고 그래픽카드도 GTX 1660 Ti Max-Q를 가지고 있고 SSD도 NVMe 1TB를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색감이 아주 예술입니다. NTSC 72%의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로 중급형 제품 중에서는 색감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전문가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관련된 직종에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처리를 해서 또 프로그램을 완료를 시켜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똑같은 뭐 렌더링을 돌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조금 높은 사양대를 추천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CPU 같은 경우도 인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세대 i7 10875H 이상, 그리고 i9 10980HK 이상은 무조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PU도 AMD 같은 경우에는 R7 4800H에서 4900H급 이상은 무조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 16기가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거의 32기가 정도를 하셔야 렌더링을 돌릴 때 조금 더 빠르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TX급 이상의 그래픽카드는 무조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거의 이제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V-Ray를 사용을 하시죠. 그러면 레이트레이싱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조명 라이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그래픽 카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쓰시려면, 라이팅 효과를 쓰시려면 RTX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연산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최소 RTX 2060 이상 2070이나 2080 슈퍼까지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모니터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모니터 색감이 NTSC 45%라도 구동이 되고 하면 내가 이제 연습을 한다거나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굳이 모니터 색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인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를 태블릿에 이제 옮겨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뭐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서 이제 프로젝터를 띄웠는데 내가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 색감과 프로젝터에 떠 있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탭에 옮겨가지고 쓰는데 탭에 옮기니까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와서 다시 후보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 색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 색감이 좋은 제품 위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시죠. 전문가용 제품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추천하라고 하면 제피러스 G15, G502IV, AZ018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RTX 2060 맥스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하고 메모리도 32기가가 장착이 된 모델이라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피러스는 팬톤 인증 패널을 가지고 있어서 색감이 아주 우수하고요. 전문가용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200만원대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제피러스 모델 중에서 인텔 제품을 한번 살펴보죠. 제피러스 M15 모델로 인텔 i7 10875H를 가지고 있는 GU502LV AZ123 모델입니다. 인텔 10세대 i7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높은 i7 10875H를 가지고 있고 RTX 2060에 SSD도 1T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인텔 CPU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AMD가 호환성이 떨어지거나 특성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인텔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동급 제품이라도 인텔의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사양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스카 시리즈고요. G732LWS HG033 모델입니다. 인텔 i7 10875H에 32기가 RTX 2070 슈퍼가 장착이 된 제품으로 사양으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제품이죠. 17.3인치 모델로 색감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17.3인치 중에서 고사양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크게 말이 필요 없는 가장 몬스터급 제품이죠. 제피러스 듀오 GX550LXS HC016R 제품이고요. 노트북 CPU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i9 10980HK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 32기가에 RTX 2080 슈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듀얼 스크린을 가지고 있어서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피러스 듀오 중에서 CPU와 그래픽 카드가 딱 한 단계 낮은 제품도 있죠. GX550LWS HC108R이 있습니다. i7 10875H에 RTX 2070 슈퍼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제피러스 듀오 중에서는 조금 저렴한 포지션에 있는 모델입니다. 상당히 많은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 것들은 제가 이제까지 이제 뭐 판매를 해보고 또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서 또 돌아오는 피드백을 참고로 했는 부분이 있고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어느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제 나는 뭐 이 정도 사양까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또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나한테는 이런 제품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다라고 느끼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제품들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스였습니다.